안녕하세요. 한 주간 의료 AI 소식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의료 AI 섹터에는 되게 큰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신약 개발 전문 AI 모델이 출시를 했고, 발표 당일에 의료 AI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흘러내렸습니다. 다음은 FDA가 그동안 막아왔던 펩타이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들 아시는 힘쓰라는 기업이 하루에만 11% 오르고, 이번 주에만 48%가 올랐습니다. 오늘도 올랐어요. 6%. 다음은 템퍼스 AI가 학술대회에서 31개 초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AI 모델에 대한 조금의 흔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한번 다 같이 봐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뭐 단연 이란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가지고 지수가 신고가를 일제히 뚫어 올리고 있습니다. 7,300까지 간다는 월가의 다수 의견들이 있고, 폴리마켓 베팅도 7,300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7,300까지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베팅도 그렇고 월가나 헤지펀드들이 아직 못 올라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포모에 한동안 숏 베팅은 없고 계속 그냥 담는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식 볼 텐데, 오픈 AI의 신약 개발 AI가 나왔습니다. GPT 로잘린드라는 모델입니다. 오픈 AI가 생명과학 및 신약 개발에 특화된 전문 AI 모델 GPT 로잘린드를 출시했습니다. 오픈 AI가 일반 범용 모델을 넘어서 고도의 전문과학 영역으로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의료 AI로 좀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LLM 모델 사용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GPT가 이 의료 관련된 뭐가 아프거나 피부에 뭐가 나거나 뭐 증상들을 얘기했을 때 가장 좀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료 관련된 거는 GPT에 좀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이제 로잘린드가 어떤 모델이냐면은, 이름은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의 숨은 주역인 영국 화학자 로잘린드 프랭클린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이 모델은 신약 개발 프로세서 중 가장 느리고 정체가 심한 초기 단계, 문헌 검색, 가설 생성, 실험 계획 수립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50개 이상의 과학 전문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전문 영역으로는 화학, 단백질 엔지니어링, 유전체학 전반을 아우르는 지식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성능 지표로는 바이오 인포메틱 벤치마크에서 0.751 패스 레이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랩벤치2에서 11개 항목 중 6개에서 GPT 5.4의 성능을 앞질렀고, RNA 서열 예측 평가에서는 인간 전문가 상위 5%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초기 파트너 라인업도 화려했습니다. 암젠, 모더나, 엘렌 연구소, 서모피셔 등이 초기 파트너로 합류했고, 특히 노보노디스크와는 전사적 파트너십을 맺고 26년 말까지 신약 발견부터 상업화 전 과정의 AI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렇게만 보면은 의료 AI 시장, 사스포칼립스처럼 안 그래도 소프트웨어라고 많은 하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료 AI 섹터에만 또 하락을 맞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락했습니다. 이거 나온 날 잘 가던 게 저 소식 나오고선 꺾였거든요. 이제 오픈 AI의 진입은 신약 개발 AI 시장이 빅테크가 직접 뛰어들 만큼 거대해졌고 미래에 좀 중요한 먹거리라는 거를 방증해줍니다. 다만 기존 AI 신약 개발 기업들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의료 AI 투자자시라면 많이 아는 RxRx, 실제 분자 스크리닝과 임상 파이프라인 운영에 강점이 있다면은, 로잘린드는 연구의 브레인 역할인 초기 가설 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템퍼스 관점에서 보자면은, 템퍼스의 진짜 자산은 43만 명 이상 환자로부터 얻은 독점적 멀티모달 임상 데이터예요. 로잘린드가 아무리 똑똑해도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한 빅파마들이 돈을 지불하고 접근하는 템퍼스의 실제 환자 데이터 가치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전 오히려 섹터 리레이팅을 해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AI에서 뛰어들고 여러 LLM 모델에서 이 AI를 뛰어드는데, 이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AI 모델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면서 이 데이터는 이미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고갈이 문제인데, 오픈 데이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AI 모델을 개발시키는데 가장 많이 드는 돈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입니다. 이 되게 고급 데이터를 사서 학습시키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 데이터를 쥐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오픈된 데이터 소스들이 끝나면은 좀 더 전문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맺던가 여기서 데이터를 사다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 그냥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 받고 이러면 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고요. 병원들과의 협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신뢰를 또 얻어야 되면서 이쪽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의료 쪽이. 그래서 템퍼스도 이걸 하기 위해서 10년을 박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영업 레버리지가 좀 발휘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딛고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료 AI 섹터 시장에 바람이 불어오면 템퍼스는 양자의 아이온 큐나
메모리의 샌디스크, 광랜의 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섹터에 바람이 불어오고 순환매가 돌면서 언젠가는 투자의 대가들도 그렇고 빅테크들도 달려들면서 결국에 의료 분야에도 AI가 필수 불가결이다. 어쩔 수 없고 여기에 바람이 불고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언제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맞출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추적하면서 투자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목을 투자하던가 아니면 달리는 말이 잘 올라타서 내가 여기서 트레이딩을 맛깔나게 하던가 이런 수밖에 없고, 가는 종목에 잘 타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이런 완벽한 교과서적인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긴 하죠. 근데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섹터가 불어왔을 때 그냥 들고 있던 사람이 가장 많은 수익률을 얻는 게 역사적으로는 항상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보자면은 오픈 AI의 진입으로 기존 AI 신약 개발 섹터의 밸류에이션, 이 프리미엄이 디레이팅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리레이팅 될 기회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이자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GPT 로잘린드의 성능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전문 기업들만의 차별화된 영역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능 발전 속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 재료인 데이터가 없으면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얘네가 결국에 학습을 데이터로 하는 건데 이 양질의 데이터를 갖다 넣어야 돼요. 이 AI 모델이 아무리 똑똑해도 얘네한테 데이터를 초등학교 이 수준의 데이터만 넣어주면은 얘네 이 초등학교 데이터에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중에 가면 뭐 AGI라고 해가지고 뭐 혼자 발전하고 가는 그럴 때는 사실 그런 미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미래를 제가 볼 거였으면은 여기서 이러고 안 있고 예언가를 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좀 먼 미래니까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데이터도 그렇고 많은 AI 전문가들이 한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더 먼 미래에는 모른다. 뭐 당연히 이건 모르는 거죠. 이제 그 미래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먹고 나오고 다음 투자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추적하는데 문제가 없다면은 뭐 계속 들고 가겠죠.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기업들에서 뛰어들수록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으나 결국에 섹터에 바람이 불면서 우주 섹터처럼 리레이팅 될 수 있다. 많은 무궁무진한 투자 포인트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모니터링 포인트로는 상용화 시점과 기술 경쟁, 실질 성과입니다. 현재 리서치 프리뷰 단계에서 유료 상용화 서비스로 전환되는 타이밍도 봐야 되고, 기술 경쟁에서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와의 정면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쟁자는 이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글이 투자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스페이스X도 투자로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됐는데 구글이 템퍼스도 투자에 있습니다. 5% 정도 호텔 들고 있어요. 실제 성과는 암젠과 모더나가 로질린드를 활용해 실제 임상후보 물질 도출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이번 주 의료 섹터에서 굉장히 핫했던 FDA의 펩타이드 규제 완화 검토입니다. 힘스에 불을 지펴줬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FDA의 펩타이드 규제 완화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이는 23년에 안정성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조제가 금지됐던 주요 펩타이드의 빗장을 다시 푸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23년에 19개 펩타이드 조제를 금지 품목으로 분류했었는데 이번에 이 중에 14개를 다시 조제 허용으로 되돌리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 주에 그 구체적인 검토 일정이 공식화됐습니다. FDA는 7월 23일에서 24일 약국 조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깨알로 말씀드리자면 7월 23일은 제 생일입니다. 이제 검토 대상은 총 12개 품목이고 공개 의견 접수는 7월 초까지 진행되며 이후 검토, 권고, 규칙 제정의 단계를 거칩니다. 최종 결정은 이르면 26년 말에서 27년 초까지 소요될 전망입니다. 26년 말에서 27년 초, 이 말은 즉슨 이때나 되고 이게 지나고 확정이 돼야 실질적인 매출에 뭔가 영향을 주거나 실체적으로 뭔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대감일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단연 힘스였습니다. 힘스는 25년 캘리포니아에 펩타이드 조제 시설을 이미 인수한 상태고 현재 주력 수익원인 GLP-1 컴파운딩 사업이 규제 리스크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펩타이드는 힘스의 강력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매출로 연결되는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승인까지 7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의 타임라인이 필요합니다. 뱅오화에서는 목표 주가를 21달러에서 25달러로 상향하면서도 신중한 중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리스크는 긴 호흡 타임라인이에요. 자문위 권고 이후 실제 규칙 제정까지 최대 27년 초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펩타이드가 아직 충분한 인체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FDA의 안정성 검토 단계에서 데이터 부족으로 이제 반려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선반영도 문제인데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소식이긴 해요.
근데 이제 힘스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굉장히 성장성이 좋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어디까지 가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이제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7월에 있는 것과 힘스의 당연히 1분기 어닝이겠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의 펩타이드 사업 전략 업데이트 발언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발언 따라서 주가에 변동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템퍼스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에서 지속적 치료 파트너로 기업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템퍼스가 이번 주 지속적인 의료 의사결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들이 나왔는데 액티브 팔로우업이라고 자동 임상 업데이트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템퍼스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데이터의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 추적 관찰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환자가 유전체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는 검사 시점의 정보에 머물렀는데 이후 새로운 치료법이 승인이 되어도 환자나 주치의가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추가 샘플 채취 없이도 시스템이 환자를 자동 추적해준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변경, 신규 FDA 승인, 새로운 치료 옵션 발생 시 주치의에게 즉각 알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유전치 데이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들은 예전부터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간혹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템퍼스에 많은 소식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가에 반응은 없습니다. 이게 없고 그러면 이게 뭐 좋은 소식이냐? 이 좋은 소식 나와봐야 주가도 안 오르는데 의미 없지 않냐 하는데 이게 쌓여서 결국에는 이런 제품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매출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영업 레버리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말도 못하게 이상하지만 주가가 기업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주가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변하진 않습니다. 뭐 시가총액은 당연히 변하겠지만 이 갖고 있는 본질, 하고 있는 것에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갔다고 지금 잘하고 있고 이 좋은 기업이 이상한 기업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냥 원래 여기 중간에 있던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막 4만원 5만원 할 때 망했다, 뭐 회사 분위기 안 좋다, 내부 블라인드 글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망하기 직전이다 이러다가 20만원 가고 10만원 가니까 거의 국민적인 기업이 되면서 영웅이 되어버렸죠. 이때 욕하던 사람들 이때는 또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꾸준히 자기 하는 일을 했고 잘해왔고 돈을 잘 벌었던 기업입니다. 다만 저평가 당했을 뿐이에요. 시장이 알아주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4만원 됐다고 5만원 됐다고 안 좋아서 외국에서 찾아주지 않고 결국 망해가고 있던 게 아니듯이 템퍼스나 뭐 모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보는 게 참 중요할 텐데 그렇다고 이 본질을 잘 본다고 해서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 내가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분산 투자랑 비중 조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알지만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암연구협회 연례 회의에서 31건의 초록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31개 초록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좀 중요했던 포인트는 템퍼스랑 파토스랑 아스트라제네카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AI 모델에서 뭔가 해서 결과를 계속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피셜로 떠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고 뭐가 됐고 해서 그런 소식들이 오피셜로는 안 나왔지만 연구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실제로 뜨게 되면 명확하게 좀 드러나면 그때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25년 4분기 실적 발표 2월 달에 굉장히 기대했던 게 그 세계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AI 모델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도 없고 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실망해서 비중을 한 번 더 줄였던 그런 이유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5월달 실적 발표에 26년 1분기 어닝콜이나 실적 발표 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독점 데이터가 만드는 강력한 해자인데 이번 주 발표된 로잘린드가 공개 데이터베이스 50개를 연결한 똑똑한 비서라면 템퍼스는 14만 명 이상의 실제 환자 데이터를 직접 보유한 실전 해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 데이터로는 복제가 불가능한 독점적 멀티모달 데이터가 템퍼스의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좀 공부해 볼 수 있었고 특히 액티브
액티브 팔로우업 서비스는 템퍼스가 단발성 수익을 넘어 지속적인 구독형 임상 파트너로 전환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딱 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용해야 되는 서비스인 거죠. 환자들이 전체 시장 규모의 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점 기반 수익 모델이 지속적 구독 모델로 진화하는 과정이며, 이는 현재 NRR 순매출 유지율이 126%로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130%를 돌파할 수 있는 구조적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ACR에서 보여준 14만 명 규모의 데이터 분석 능력은 빅파마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템퍼스의 가치를 더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발성 수익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독형 매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발표된 날 뭐 시장도 좋았지만 템퍼스가 거의 13% 이렇게 상승하고, 다음날 좀 갈려다가 이 GPT 로잘린드 나오는 바람에 살짝 조정받고, 그 다음날인 오늘 좀 오르다가 시장이 또 휘청휘청 하면서 뭐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뭐 시장은 지금 좋죠. 근데 초반에 이제 이란 호르무즈 뚫렸다 해서 팡 하고 상승했던 분이 살짝은 조금 꺾인 그런 느낌이지만, 시장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리스크를 보자면 AACR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미온적일 경우 단기 모멘텀 소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액티브 팔로우업 서비스의 실제 임상 현장 채택 속도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거 나온 건 좋은데 채택을 좀 해주고 그게 모습이 보여져야, 숫자로 찍혀야 그때 한 번 더 빵 튀어오를 것 같습니다. 빅테크의 진입으로 인한 데이터 인프라 섹터의 장기적 희소성 희석 우려 및 적자 지속 상태인 게 좀 위험합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빅테크가 계속 넘어오면 사스포칼립스처럼 이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너네 어차피 AI한테 먹힐 거잖아. 그래서 너네는 어차피 다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빅테크나 오픈 AI LLM 모델이 다 먹을 거다 해서 좀 억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 보지 않는데, 시장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항상 우리 의견을 따라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근거에 신념을 가지고 시장에서 알아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놓고 골목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해야 될 거는 초기 채택률이나 실제 발표 반응 및 구두 발표 상세 내용과 이제 어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계속 말하지만 데이터 앱 사업부 성장률, 총 계약 가치,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앱 사업부의 성장률과 수익성, 이게 증명되면은 될수록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이상적인 공매도, 그리고 숏스퀴즈가 터지면은 생각보다 하루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 소식 하나 터졌을 때 막 10% 이상씩 쏘아 올리는 힘이 아직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빵빵 올라가다 보면은 너무 많이 쌓인 저 공매도가 걷어들일 거예요. 지금 공매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공매도를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특징주로는 힘스 봐보겠습니다. 펩타이드가 쏘아올린 새로운 성장 동력, 상승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트를 한번 봐보자면은 굉장히 지금 차트가 지금 혼란스럽죠. 여기 찍고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것 같다가 쭉 하락했는데, 여기에 서사도 진짜 많이 담겨 있습니다. 힘스는 또 제 지인이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최근에 탈출했던 종목이라 저도 소식들을 계속 찾아보고 추적을 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일단 힘스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어트 약을 대신 판매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구독자가 있거든요. 여기도 구독 모델인데 노보노 디스크 거를 받아서 했는데, 노보노 디스크에서 너네 이제 안 줘, 여기에 딸린 이야기는 많은데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너네 안 줘 이래서 이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힘스에서 다이어트 약만 있는 건 아닌데 거기 비중이 컸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업 모델이 좀 붕괴돼서 본질이 무너진 상태에서 좀 꽂아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자세히 펴서 보면은 막 박다가도 한번 팡 뛰어오른, 이게 되게 짧아 보여도 굉장히 큰 상승이었는데, 왜 그랬냐, 힘스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싼 다이어트 약, 비만 치료제를 판매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날 막 주가가 20%가 막 이렇게 솟아 올랐습니다. 여기에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FDA한테 경고 먹고 소송 걸리고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힘스에서 안 할게 미안해 하고 철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을 주고, 그 뒤로부터 쭉 뭐 이란 전쟁 터지고 소프트웨어 사스포칼립스 터지면서 같이 끌려 내려온 거긴 한데, 어쨌든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찍는 와중에, 저점 찍고 이렇게 뚫어 올린 거는 노보노 디스크랑 여기가 소송 리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합의를 해버립니다. 둘이 화해를 해요. 그러면서 뻥 튀어 오르고, 이제 다른 거는 이란이랑 거시적 환경 때문에 떨어진 건데, 여기 이 상승이 거의 50% 가까이 된 상승인데, 이거는 이제 이 펩타이드가 쏘아 올린 초록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 6.78% 끌어올리고 끝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숏이 굉장히 지금 미쳐있죠. 34%가 숏입니다. 일단 이건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이제 공매도 34%라는 거는 이렇게 조금씩 더 상승하다가는 숏 스퀴지 무조건 터지는데, 그랬을 때는 이거 다시 70불 막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거 34%다 상환하려면은 다행히 거래량이 많아서 한 2, 3일이면은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한 번에 이걸 다 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미쳐 날뛸 수밖에 없죠. 이러면 또 달려들어요. 그러면 공매도들은 더 비싸게 너도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팡 하고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얘도 숏 스퀴즈의 확률이 있어서 그거를 투자 포인트로 잡고 달려드신 분도 꽤나 많더라고요. 곧 터질 거다 하면서. 일단 힘쓰는 구독형 텔레헬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초기에는 탈모, 피부, 남성 건강관리 서비스로 시작했으나 최근에 컴파운딩, 이 비만 치료제 사업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번 주 의료 섹터에서 최대 이슈였던 FDA 펩타이드 규제 완화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되었고, 발표 직후 4월 16일 주가는 하루 만에 11%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도 오늘까지 이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핵심 이슈는 아까 다 말씀드려서 넘어갈게요. 이번 뉴스는 힘스에게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온 호재입니다. 이란 전쟁도 하필 딱 좋아지면서 반등 시점, 사스포칼립스 끝나는 시점에 저게 터져 올라가면서 숏스키즈가 진짜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상승세가 지금 미쳐가지고 며칠만 더 오른다면은 터지지 않을까?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상한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이번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의 시작일 뿐이지 승인이 딱 떨어져서 끝난 게 아니에요. 최종 규칙 제정까지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고, 핵심은 GLP-1 매출 감소 속도보다 펩타이드 신규 매출 기여 속도가 빠를 수 있느냐입니다. FDA 발표로 숨통이 트였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제 GLP-1 컴파운딩이 높은 마진을 냈던 건 규제 공백 덕분인데, 펩타이드가 정식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경쟁자가 늘어나고 마진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스의 진짜 해자는 약품 그 자체가 아니라 200만 구독자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에 있습니다. 현재 PE는 45에서 47배, 지표로만 보자면은 단기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로는 심사 반려 가능성, 긴 타임라인, 사업 공백 우려, 인사이더 매도입니다. 최근 CFO 주식 매도 내역이 490만 달러가 존재해서 이거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챙겨봐야 될 소식입니다. 모니터링 할 거는 1분기 earning과 FDA 그 회의 결과겠죠. 그래서 힘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이건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하는 애널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광기는 아시죠? 그런 거 상관없이 포인트 잡혀서 올라가면은 그거는 뭐 어디까지 가냐 이거 모르는 일이라 순식간에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RXRX 리커전 파마 오랜만에 한번 볼 텐데, 지금 이 리커전도 공매도가 거의 38%에 달해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예요. 지금 최근에 이런 성장주 소프트웨어 매출 없는 데에는 공매도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라기보다는 적자인 기업이겠죠. 보시면은 적자 폭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적어지다 계속 넓어지다가 살짝 줄어든 건데 이걸로는 좀 어림없죠. 그치만 매출은 굉장히 늘어나죠. 큰 폭으로 상승하지만 주식도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이 계속 유증을 한다는 소리예요. 시장에 주식이 풀리면서 희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멈추면서 횡보 완만해져야 되고요. 매출은 당연히 더 솟아 올라야 되고, 이 수익도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좀 먼 미래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리커전은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업으로 제가 처음 초기 템퍼스 투자할 때 그때 같이 리서치했던 회사여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되면은 대박인데 되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가 원래도 위험하지만 그 중에 좀 더 실체가 있고 매출 가시성이 높고 순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체가 보이는 기업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템퍼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되면 대박, 안 되면 좀 쪽박일 수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 엔비디아에서 투자했다가 그 투자를 빼는 바람에도 충격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리커전 파마는 AI 신약 개발 분야의 선구적인 기업이긴 합니다. 이 AI 신약 개발이라는 꿈의 영역에 있어요. 수백만 개의 생물학적 세포 이미지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디지털 생물학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엔비디아, 로슈 등 글로벌 건물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 엔비디아는 이제
지분 투자했던 거를 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슈였어요. 그래도 계속 엔비디아랑 뭔가 파트너십으로 하기는 합니다. 이번 주 오픈 AI에서 나온 로잘린드 발표 직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종목입니다. 가장 겹치죠. 말로 봤을 때는 AI 신약 개발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에 묶여있다는 이유만으로 발표 당일 주가가 당연히 하락했죠.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하락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때 장 분위기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의료 섹터에 좀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날 클로드도 또 나와가지고 잘 가던 소프트웨어도 괜히 맞았는데 이제 클로드도 너무 과장됐거든요. 자기들 IPO 하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포감에 좀 더 과장해서 마케팅 하는데, 마케팅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시장 중론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픈 AI도 처음에 몸값 띄우기 이런 식으로 할 때 뭐 우리 모델 뭐가 공개되면 시장에 굉장히 위협이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미토스처럼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잘하고 있긴 해요, 오픈 AI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대체하고 성능이 걷잡을 수 없어서 뭐 국가가 뒤흔들리고 뒤집히고 해킹 사태가 뭐 난리가 나서 뭐 그런 스카이넷 뭐 이 정도까지 가는데 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클로드도 오퍼스 4.7 그거 공개하고 그게 이제 어도비나 피그마 그런 이미지나 웹사이트 만들고 뭐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어서 거기가 좀 충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다시 좀 말아 올리고 끝났는데 뭐 반응이 시원찮았는지 어저께 나왔는데 오늘 또 그런 걸로 마케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다가 소프트웨어가 좀 꺾였습니다. 뭐 이란 그 소식도 왔다 갔다 하면서 꺾인 것도 있는데 이 소식 나오고부터 좀 방향이 틀어져 내려왔거든요. 꼭 똥을 계속 뿌리고 싶어 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슈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무뎌지고 면역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미토스 나오면은 또 그때 또 이럴 텐데 그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1분기 실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나올 텐데 이 실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대체될 수 없는 거를 좀 증명해줘서 이런 사스포칼립스 같은 공포감의 엄청난 매도가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빨리 옥석 가리기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잘린드 때문에 빅테크가 리커전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는 공포에 좀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좀 보자면은 성격이 좀 달라요. 로잘린드는 문헌 검색이나 가설 생성 같은 정보 처리 보조에 집중하는 반면 리커전은 실제 세포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해 분자 표적을 찾고 임상 파이프라인을 직접 운영하는 실험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실제는 또 달라요. 결국엔 이것도 사스포칼립스 같은 공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비슷해 보이지만 실체는 좀 달라요. 그리고 니덤 컨퍼런스에서 발표 및 임상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리커전은 가상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자사 플랫폼의 업데이트 상황을 공개했는데 핵심 파이프라인인 REC-4881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26년 상반기 중 FDA와 향후 등록 경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나오면 또 급하게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짝 RXRX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국장 제약주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도 임상 터지면 적자 기업인데도 막 10배씩 가잖아요. 근데 안 되면은 그냥 끝나듯이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돈 못 벌지만 하나 터지면 대박이다. 뭐 어쨌든 그런 결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오픈 AI 모델이 똑똑한 사서라면 리커전은 실험실을 갖춘 과학자라고 볼 수 있고 로잘린드가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주니어 연구원 수준의 데이터 스크리닝이 필요한 위탁 연구기관 거기 초기 단계지 독점적인 생물학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임상을 진행하는 리커전의 영역과는 레이어가 다릅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 섹터를 단순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당분간 빅테크 침공이라는 꼬리표가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저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애초에 의료 섹터가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좀 인기도 없고 그냥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지만 좀 깊게 파기는 또 싫고 잘 모르겠어서 그냥 투자를 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 섹터가 인기가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헬스케어가. 일라일리 같이 유명하고 단순하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의료 섹터는 뭐 가는 거 보셨죠? 날아가는 거. 그런 헬스케어는 또 잘 가요. 근데 이렇게 조금 뭐가 있고 하기 복잡한 거는 그렇게 깊게 파고들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공포, 그런 심리에 따라서 좀 변동폭이 큽니다. 그게 또 소형주의 매력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리커전의 진짜 위협은 오픈 AI가 아니에요. 자체 현금 소진 속도와 임상 성공률입니다.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28년 매출 예상치 약 2.2억 달러는 시가총액 대비 다분히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해 있습니다. 지금은 로질린드에 겁먹을 때가 아니라 상반기 FDA와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펀더멘탈은 여전히 증명 중인 단계고
섣부른 저점 매수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변동폭이 크고 저렇게 결과 하나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큰 비중을 실어서 내 포트에 크게 담기에는 저는 일단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로는 이제 저런 빅테크들의 침공이고 불확실한 흑자 전환, 그리고 임상 결과의 변수입니다. 모니터링 해봐야 될 거는 상반기에 저 FDA의 문제이고 1분기 어닝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저 로잘린드가 진짜로 침범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소식들이 좀 많았는데 오픈 AI가 신약 개발 시장에 들어왔을 때 누가 무너지고 누가 강해지는가를 좀 보자면은 AI로 초기 단계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3%에서 5%의 급락을 보여줬고 템퍼스 또한 급락은 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다 말아 올렸는데 뭐 RX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다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템퍼스는 액티브 팔로우업 서비스를 출시하고 AACR에서 31개의 초록을 발표했습니다. 템퍼스의 핵심 자산이 뭔지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이런 공포감이 좀 덜하는데 실제 환자 멀티모달 데이터 가장 많이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건 오픈 AI가 공개 데이터베이스 50개를 연결해도 복제가 안 돼요. 이 50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도 할 수 있고 구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별점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고급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템퍼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오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근데 의료 AI 섹터의 디레이팅이 될 수도 있고 사스포칼립스처럼 리레이팅, 우주 섹터처럼 리레이팅 돼서 갈 수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시장에 뿌린 것 마냥. 제가 볼 때는 사실 본질적인 위협을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스는 이번 주 FDA 발표로 새로운 성장 경로가 열렸습니다. 당장 매출이 아니라 GLP-1 다음에 성장 동력이 생겼다는 스토리고 7월 달에 FDA 심사위원회가 다음 관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픈AI 나온 모델로 봤을 때 템퍼스, 이 데이터 인프라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플랫폼 플레이어인 힘스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초기 단계 AI 작업에 의존하는 RxRx 같은 이런 기업들은 좀 취약할 수도 있다. 공포가 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까보면 다르지만 그것까지 까볼 여력이 없이 지금 다 던지니까 사스포칼립스 때 소프트웨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공포감에 마구마구 던져집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어 넘겼는데도 전고점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드웨어랑 갭이 어느 정도는 당연히 메어질 건데 뭐 참 소프트웨어 혹한기를 겪고 있죠. 결국엔 근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가 깔리는 것 결국 소프트웨어 때문에 깔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더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기업에게 많은 걸 가져다주는 좋은 소프트웨어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보는 마이클 버리도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페이팔 같은 기업들을 너무 이거 말도 안 되게 저점이고 AI 모델이 소프트웨어를 다 무너뜨리진 않아 너무 싸 하면서 매수했다고 글을 썼죠. 팔란티어 숏은 아직도 잡고 있는데 결국에 이 사람도 가치를 보고 구기 중에 옥석 가리기 할 소프트웨어들은 간다라고 보고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RxRx 하락은 과잉 반응이지만 이 구조적인 논거가 시장 인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할인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음날 또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잘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다는 그런 이런 소식 때문에 그냥 시장 전체가 뛰어 올랐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의료 AI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